나와? 내가 했는데 왜 나왔지? 자, 785부터. 자, x는 1, 2, 3, 4, y는 1, 2, 4, 8. 근데 저 에어컨은 도대체 진짜 왜 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되다가 사람 타는 거야? 너는 에어컨한테 뭐 잘못했니? 그런 건 아닐 텐데. 자, x에서 y라는 함수 f가 정의되어 있는데, 자, 지금 아래쪽 조건을 만족시키라 그랬습니다. 조건 그냥 들어가도 돼. 괜찮아. 불 끄지 말고. 뭘 꺼봐요? 안 나와? 얼굴 안 나와. 안 나오지?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승민이는 스타만 들어줄게. 자, 가주권에서 f의 문제 1대1 대응입니다. 자, 나주권 보니까 f3은 4라고 했고요. 그럼 일단 대응 관계부터 그려보는 게 맞겠다, 그쵸? 1, 2, 3, 4에서 1, 2, 4, 8로 3은 4로 갔습니다. 자, 근데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무언가가 있는데 2분의 1에 FA가 F 합성 F 인버스에 자, A가 되도록 하는 자, 이걸 만족시키는 상수 A가 두 개라고 그랬어요. 먼저 얘기부터 해보자. F랑 F 인버스 합성하면 I. 그치, 항등이 되는 거니까 I의 A는 그냥 A가 되는 거고, 그럼 2분의 1의 FA가 A 된다는 거니까 2분의 1 넘어가면 정의역에 대한 함수값이 몇 배 되는? 2배 되는 원소가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 근데 그 대상에 지금 3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일단은 아이고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후보지들을 다 찾아보면 현재 나의 정의역이 1, 2, 4가 되니까 1, 2, 4를 모조리 넣었을 때 F1이 2가 되는 경우나 F2가 4가 되는 경우나 F4가 8 되는 경우 중에서 몇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두 가지만 선정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지금 F2가 4인 거는 1대1 대응 조건에 그치, 어긋나죠. 얘는 가조건의 모순인 조건이 되니까 탈락인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F1은 얼마로? 2로, F4는 얼마로? 8로. 그럼 2는 다시 어디로? 1로 결정되는 함수 F가 정해지니까 아래쪽 그냥 시계값 계산하시고요. 넘어가서 787번입니다. 이거 턱 보이는 거야. 자, 다음 넘어가서 잠깐 이거 그렇지 않아? 우리 이거 베이스를 좀 쌓았는데 시간이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저 근데 FA가 785번이에요. 아니 87이요. 87번의 베이스. 이거 근데 FA는 여기 있다 했었는데 안 나오던데. 안 나오지 당연히. 그래서 베이스를 쌓아야 돼요. 기반도 없이 푸는 거니까. 봅시다. 우리가 근데 이거 쌤 그때 너네 칠판에 문제 적어주고 나서 이거 다시 한번 오랜만에 풀어와봐 해놓고 확인을 안 했다. 쌤 기억에. Y는 X가 이렇게 있고 수치도 줬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 함수 fx입니다. 자, fx 이꼴 x라는 방정식의 실근 개수는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3개. 그쵸? 3개다, 그죠? 네. 여기 당연히 그러면 3 말고 2로 갑시다. 비율이 너무 안 맞네. 자,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 3개의 식은 뭐뭐뭐다? 마삼 0, 2가 되는 거다, 그죠? 그럼 f의 fx가 fx 된다라는 방정식을 풀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이 안에 있는 fx랑 여기 있는 x가 서로 같다. 같은 정의역이면 어차피 대응되는 함수에도 함수값이 같을 거니까 그럼 이게 해가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랬다, 그치?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봐. 여기는 함수값이 같을 때 반드시 정의역이 꼭 같기만 해야 될까? 우리가 함수값이 같을 때 정의역이 같은 결과만 만들어지는 함수는 어떤 함수인 거지? 1대1. 1대1 함수인 거지. 그치? 그럼 이런 형태의 fx랑 x랑 같다라는 정의역만 같다는 해가 만들어지려면 f가 무슨 함수라는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1대 1대1 함수라는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자, 얘가 왜 1대1 함수 정의 표현이야? 이것에 대한 무슨 표현을 만들면? 대우 표현을 만들면 정역이 다를 때 무슨 역도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그렇지, 지역도 다른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이게 1대1 함수였으며, 그러니 우리가 이 표현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거는 f라는 함수가 만약에 1대1 함수가 아닌 이렇게 함수값을 똑같이 가지는 정역이 다른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자, 우리가 몇 차 함수만 한번 생각해보자. 2차 함수만 생각해보자. 이 fx가 예를 들어 fx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자, 물론 여기는 정역 두 개가 같을 때도 해가 되긴 하겠지. 한마디로 여기가 x이면서 동시에 무슨 x일 수도 있어? fx일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런데 여기가 fx이면서 여기가 뭐일 수도 있는 거야? x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정역은 다르지만 분명히 함수값은 어떤 위치가 생겨요? 같은 위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가 아닌 형태일 때. 그럼 이 방정식의 해 중에는 누구도 추가돼야 될까? 이 2차 함수의 지금 해는 무슨 성을 가지는 겁니까? 대칭성을 가져요. 그럼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은 x가 얼마인 곳에 있으니? 2인 곳에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x랑 fx 더했을 때 이 2의 몇 배 되는 관계도 있다? 2배 되는 관계도 있다. 그치? 그래서 머릿속에 지금 자, 우리가 내용들을 쭉쭉쭉쭉 한번 읊어봤는데 얘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니까 필기 하나 하는 걸로 합시다. 일단 요거 푸는 거는 조금 이따 가는 걸로 하고, f라는 함수가 1대1 함수가 아닌 구조일 때 fx를 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뭐 5이다 뭐 이런 식으로 3이다 2다 이런 표현을 만든다 치고, 우리한테 만약에 f의 f합성이 fx가 되도록 하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구조가 나온다 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기 있는 2차 함수는 현재 이 합성함수는 정의역을 fx로 쓰고 다시 f라는 함수, 겉에 있는 함수 f 기준으로 얘는 정의역을 x로 쓰고 있는 상태인데, 얘가 가질 수 있는 구조 두 가지 해의 형태는 여기 그 x라는 정의역과 fx라는 정의역이 서로 어떤 형태일 때도 있고 같은 형태가 될 때도 있고, 또는 두 번째로, 자, 여기에 x라는 정의역이 생겼지만 여기에 또다시 fx라는 정의역이 생겨도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어떨 수 있습니까?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구조로는 x랑 fx가 대칭성 있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 얘가 지금 현재 대칭성 가지는 축의 위치는 x좌표가 2인 곳이 되는 거니까 내가 풀어야 될 방정식은 x가 fx라도 하나 풀어야 되고 x랑 fx의 합이 얼마다도 풀어야 된다? 4이라도 풀어야 된다라는 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표현 1절 1차적으로 요거 하나 정리를 합시다. 아시겠죠? 지금 사람이 안 나오는 거야? 아니지? 나오고 있지? 나오고 있어. 그치? 아까보다 시간이 됐지? 그러면 어차피 영상 안 찍히는 부분이니까 안 쓸 거니까 열어주십시오. 이 방정식의 대. 의해가 아니라 미안해. 근데 나를 지금 몇 년이라고 하는데 2년? 2년밖에 안 갔어? 1년 아니야. 1년 맞나? 중3 고 1년 조금 넘었네. 얼마 안 됐네. 왜 이렇게 오래 본 거 같지? 초등학교 때도 있어. 그치. 윤준이 초등학교 때부터 맞네. 은채도 초등학교 때부터 맞지. 고인물들이 좀 그렇지. 수업을 1년 해서 그렇지 얼굴은 자주 봤다는 거지. 시우도 초등학교 때부터 왔네. 시우 첫 시간에 쌤이랑 수업하고 나서 밥을 쌤이 딴 방에 보내버렸어. 쌤이 그 반에서 나왔었나? 그랬었어. 그런데? 시우 처음 왔을 때 학원 적응 기간에 첫 수업 쌤이랑 하고 쌤이 나왔던 것 같아. 저희만 못하겠어요. 아닐 거야. 그때 승민이도 있었는데 그 반. 아니 나 기본 플러스였는데 5분 만에 갑자기 실력반으로 올라갔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시안이가 잘해서? 우린 핏줄을 믿거든. 그것보다는 기본 플러스에서 시우가 좀 잘했겠지. 5분 5분 한 만에. 저 거기서 한 거 딱 그 자기 그거 전화번호 적고 가족관계 적고. 가족관계 오빠 이름 적었어 안 적었어? 적었어. 적었지. 그래서 적었어.
아니? 이런 비기가 그거 아니고 원래 평가 많았을 때 기록 실력반 2였는데 반을 잘못 알려준 걸 수도 있어. 몰라? 나도 모르지. 원장쌤만 알지. 원장쌤 다 했었으니까. 그죠? 자, 됐나요? 네. 그럼 여기 봐봐. 이건 2차 함수일 때 얘기야. 여기 fx는 2차 함수가 맞아 아니야? 아니야. 너무 더러워. 네. 그치? 네.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무슨 하나인가? 정의역이 복잡하면 치환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럼 f의 fx가 물론 fx가 된다라고 풀려고 하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얘들아 이렇게 된 곡선이랑 이렇게 된 곡선 합성할 수 있겠어? 아니다 그치 그거 아니야. 여러분들 무조건 투하면 그거 할 겁니다. 축하합니다. 수능이 없어 접죠 그래서. 자 어쨌건 간에 축하하는 방식이고 fx란 정렬을 그럼 우리가 t로 치환하게 되면 얘 함수값도 그냥 바로 뭐로 t 치환할 수 있을까? t로 치환할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은 이 그래프를 통해서 ft = t라는 방정식의 해부터 찾아야 돼요. 그 여기 있는 t를 그냥 x라고 생각하면 사실 얘는 fx = x라는 방정식이랑 똑같은 방정식이다. 그치? 그래서 우리 방금 아까 fx 그래프랑 x의 교점을 찾았잖아. 그 해가 뭐뭐 나왔어요? 마삼, 0, 2가 나왔으니 여기 t에 대한 식은 또한 뭐가 나온다? 마삼 또는 0 또는 2가 나온다. 자 그렇다고 이렇게 세 개의 근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얘는 t 값이잖아. 내가 찾고 싶은 건 x 값이거든. 그럼 치환했던 t를 다시 원래 자리에 돌려줘야 되니까 t는 사실 fx라는 함수식이었으니 fx의 t 자리에다가 -3 넣으면 우리는 fx가 -3이다라는 방정식 또는 fx가 0이다 또는 fx가 2가 된다를 풀어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인 거지. 알아보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대수에서 치환된 문자에 대한 방정식을 무수히 많이 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모르면 나가라. 아니 그거 나가는 건 지금 아니고 더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많이 고생하게 될 겁니다. 안 좋은 말 할 뻔했어. 자 어쨌든 fx = -3이라는 방정식 풀면 교점 몇 개입니까? 이 fx 그래프에다가 y는 -3가 해보자니까 그치 교점 몇 개? 1개. 그래서 마3이라는 식은 생기면서 1개. 그럼 fx가 0 되는 곳은 어디인지는 모르나 몇 개의 근이 생기는 거? 3개. 근데 3개 중에서 가운데 건 얼마라는 거? 0인 건 알 수 있다. 그치? 어쨌든 간에 3개고 그래서 0 포함 3개. 자 fx가 2 된다 그러면 이렇게 그어지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교점 몇 개 생기면서? 2개 생기면서 누구 포함 한 2개? 2 포함 어쨌든 2개가 된다 해서 총 몇 개가 됩니까? 6개라고 밝혀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사진 찍어서 꼼꼼하게 정리해 놓으세요. 알겠죠? 2학년 때 분명히 자주 나온다 그랬어. 시험에서 방정식을 엄청 풀 거예요. 막내한테 물어보세요. 수원할 때 치안에서 방정식 푸는 게 얼마나 자주 나오나요? 시작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지수로그 함수를 배울 거고 지수로그 방부등식을 풀 건데 그때도 치안 나오고 근데 삼각함수를 배울 거고 삼각함수 치안할 건데 삼각함수 치안하면서도 또다시 치안된 방정식을 볼 거고 매번 새로운 맛 아니에요, 그죠? 어? 매번 새로운 맛인데. 그 다루는 함수만 달라지는 거고 그 하는 일들은 똑같아. 그치 지우야? 지수랑 로그 함수를 배우고 나서 그냥 최대 최소 찾고 방정식 풀고 부등식 풀고 활용하고 끝. 또 상관함수 배우고 나면 그 그래프 이용해서 방정식 풀고 최대 최소 구하고 방정식 풀고 부등식 풀고 끝.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 그래프만 열심히 그리게 해주면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연계성이 하나도 없는데 이첫그 다음 해놓고 수열이잖아요. 그치 연계가 안 돼. 그래서 대수는. 그래서 크게 세 개 과목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787번도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777번에 자, fx 그래프부터 그려야겠다. 그죠? 네. 그래서 수가 나뉘어져 있고 x는 2 기준으로. 자, 이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4인직선이니까 매우 가파르게 가면서 여기 경계의 점의 좌표는 2, 얼마가 된다? 11이 된다. 그렇죠. 여기가 지금 y는 4x 플러스 3인 거고. 자, 오른쪽에서는 2차 함수 드러나는데 대칭축이 몇 분의 몇에 있기 때문에 2분의 9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으면서 여전히 여기에 2를 집어넣어도 2, 어디를 지나긴 합니까?
2,11 지나는 거 확인된다. 그쵸? 여기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리면서 최소값은 좀 복잡할 거니까 그냥 여기에 이차함수씩 y는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5 이렇게 집어넣는 걸로 합시다. 네. 여기까지 된 거. 네.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요 그래프에서 f 합성 f의 a가 다시 fa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a를 찾으래요. 왜 그래요? 그럼 얘가 a로 나왔을 뿐이지 우리가 방금 풀었던 x로 만들어진 방정식에 해당하는 눈에 보인다. 그죠? 네. 그럼 먼저 여기 이 fa를 문자 누구로 치환할 거니까 t로 치환할 거니까 그러면 f의 x가 f의 t가 t다라는 방정식을 풀어야겠다. 그치? 그럼 이 그래프에다가 y는 뭐 그려야 될까? x를 그려야 되겠네. 자, 그럼 x축 y축 필요할 건데 자, 얘 지금 마이너스 1. x축 쌤이 뭐 이쯤에 만든다 치면 여기 지금 x축에 x제곱은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니까 4분의 3이니까 y축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여기가 0, 지금 3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yx를 쭉 그어내게 되면 표점이 몇 개인 것처럼 보이는데 3개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쵸? 그럼 어쨌든 이 4x 플러스 3이랑 x랑 똑같도록 하는 x가 구해야 되니까 으자 넘어가면 x는 무슨 1? 마이너스 1.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된다는 거 확인됐고요. 자, 여기 이차함수랑 는 x를 풀어야 되니까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는 0이 되니까 뭐야? 5밖에 안 되니 5에서 무엇 한다는 생각? 접한다. 접한다는 생각이죠. 네. 그럼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네. 그리고 여기 x 좌표가 이제 얼마라는 거? 5라는 거. 어쨌든 그럼 이 t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은 얼마랑 얼마가 나와요? 2랑 마이너스 1이랑 5밖에 안 나오니 t는 마이너스 1 또는 5이다 라고 두고 풀어야 되고 이 t 값을 찾는 게 아니죠. 그럼 나는 이 t 대신에 또다시 무슨 a를 집어넣어줘야 될까? fa를 집어 넣어줘야 되니 내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fa가 마이너스 1이거나 fa가 5 되는 순간들을 모조리 찾아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컷? 이 함수 그래프에서 함수값이 뭐 되는 거? 마이너스 1 되는 거. 그럼 여기 지금 딱 누구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 눈에 보인다. 그렇죠? 그다음 함수값이 5 되는 거. 함수값이 5 되는 곳이면 뭐야? 아까 여기가 몇 콤마 몇이었어? 5,5인 거잖아. 맞아요? y는 x 위의 점이니까. 그럼 여기 접하게 되면 아까 축이 2분의 9, 4.5인 곳에 있었으니까 y는 5를 그어내면 이제 y는 5가 되는 곳은 몇 군데 생길 거다? 3군데 생기니까 이 1차 함수의 함수값이 5 되는 곳, 2차 함수의 함수값이 5 되는 곳 모조리 찾으라는 얘기인 거지. 찾을 수 있겠어? 자, 힘내시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냉장고에 있는 거 들고 오면 우리 냉장고에 뭐 있는데? 제가 몰래 넣어놨어요. 갖고 와. 근데 승민아 그 냉동실에 샌드위치는 어디 들고 냉장고에 샌드위치 넣었어. 냉동실에 샌드위치가 아 맞다. 가져갈게. 먹으려고 넣어줬던 거지 그때. 예, 먹으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어떻게 먹? 그거 어떻게 먹지 이제? 버려야지 뭐. 아니야 집에 가서 해동시켜봐봐. 잘 얼어서 맛있게 먹고 있어. 샌드위치는 아니 학교에서 준 거 어떻게 처리하지 하다가 얼굴이 너무 아니야 꽁꽁 얼어서 괜찮을 수도 있어. 냉동실에 넣었어. 왜 냉장실 아니고 빵통실이야? 자 788번으로 가봅시다. 자 지금 x에서 x로의 1대1 대응 함수 f가 있습니다. f라는 함수는 집합 x에서 x로의 대응이고 1대1 대응이래요. 자 그런데 얘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F6에다가 F4를 빼면 F2가 돼야 되고 또다시 F6에다가 F4를 더했을 때는 F8이 돼야 된다. 자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는 현재 함수 F를 정하라는 얘기일 거네. 정해보자. 2468에서 2468로 갑니다. 그쵸. 무슨 립 하고 싶긴 한데 연립하고 싶긴 한데 연립한다고 해서 뭔가 깔끔하게 예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 그래도 한번 해보자. 통째로 무슨 셈 하고 싶어요? 덧셈 하고 싶어요. 그럼 2F6이 F2 더하기 뭐가 되니까? F8이 되니까 F6이라는 함수 값은
F2가 가지는 함수값과 F8이 가지는 함수값의 무슨 균이다? 평균. 평균이다. 그럼 F2와 8이 가질 수 있는 평균값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치역의 두 개의 평균값이 또 다른 하나의 함수값이 돼야 되니까 이 두 개 짝지는 2와 4와 같은 숫자는 될 수가 없겠다. 그렇죠? 2, 4의 평균은 얼마이기 때문에? 3이기 때문에. 그럼 이 6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요. 이 8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거 2랑 얼마인 거? 6인 케이스 하나 있고. 자, 4 기준으로 간다 치면 4, 6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4, 8은 돼야 안 돼요? 되죠. 4랑 뭐가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고. 그럼 6 기준으로 간다 치면 6, 8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얘가 가진 후보군 자체가 몇 개밖에 없으니까 2개밖에 없으니까 그 2개에 대한 해석을 그냥 쭉 이어나가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되었어? 그럼 먼저 이 6인 거부터 해볼까요? 이 6이면 F6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평균이니까 4. 6은 4로 가고 그럼 2는 어쨌든 뭐 2로 갖다 치고 8은 어디로 갖다 치면 6으로 갖다 치면 4는 이제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는데? 8로 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를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이 둘은 이제 다시 밑에 것이 위에 거를 뺄셈을 하면서 평균을 내면 그게 F4가 되겠네. 그럼 F4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2분의 F8 마이너스 F2가 되니까 얘는 둘의 차이에 대한 평균값이다. 그치? 그런데 그럼 2에서 만들어지는 함수값이 지금 2, 8에서 만들어지는 값이 6이면 이 둘의 차이에 대한 평균이 다시 F4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상태네. 그럼 이거 두 개 자리 바꾼다고 될까 그게? 안 돼요. 안 되겠다. 그쵸? 자리를 바꿔버리면 오히려 무슨 수가 되는 거니까? 분수가 되는 거니까. 그럼 애초에 네가 이 6이나 6, 2의 순서상으로 만들어지는 건 가능한 케이스, 안 가능한 케이스? 안 가능한 케이스. 이렇게 케이스 분류해서 열심히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가봅시다. 이번에 F2가 4고 F8이 8일 때를 봅시다. F2가 4고 F8이 8일 때를 본다 치면 자, 이들의 평균값은 6이고 그럼 F6은 어디로 간다? 6으로 간다. 자, 4, 8이면 얘가 4가 되고 얘가 8이 되는 거니까 8 빼기 4에서 2가 되고 그 평균값은 얼마가 될 거라서? 2가 될 거라서 4가 2로 가는 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자, F 찾았고 나머지 함수값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끝! 자, 부지런히 열심히 자, 부정방정식 풀듯이 풀면 되고 자, 다음 788번에 그럼 2번 도 느낌이 어때요?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래서 케이스 탐구하셔가지고 분류해 보시고 분류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쌤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도와줄게요. 알겠죠? 자, 그럼 789번으로 가봅시다. 오늘 그래도 유리식은 다 해야지. 커피랑 몬스터를 같이 먹는 거. 아이스티야. 원래 초코요. 자, 789번입니다. 789번도 지금 보니까 F가 찍고 싶어. F가 구간 나누어서 정의가 돼 있고 그 그래프 그리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뭐 어려워. 어렵지. 자, fx 그래프 그리기가 어렵지가 않겠죠. 자, 거기 구간의 경계는 절대값 x가 2 이하라는 말은 x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지금 마이너스 2와 이 안쪽에서는 y는 x라는 직선 들어가니까 원점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맞아? 네. 그리고 그럼 여기 경계의 함수값은 몇 콤마며? 2,2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이 오른쪽에서는 y는 2라는 상수함수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2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함수 드러나는 이게 현재 fx의 그래프다. 쉽고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2차 함수로 받아들여진다, 표현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에 f 합성 g의 2니까 f의 g2가 지금 2인지 물어보는데 G2는 2 집어넣으면 2는 4 빼기에서 얼마고? 2가 되고 그럼 F2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다. 그치? 네. F2는 여기 지금 1대 함수가 미인 거 돼야 안 돼요? 돼요. 되죠? 그럼 기억은 맞고 얘는 그냥 대입만 해서 계산만 열심히 하면 되겠네. 자, 니은에 본다 치면 G 합성 F의 마이너스 X가 지금 다시 G 합성 F의 X랑 똑같냐고 물어봐. 아, 이게 힘들었구나. 네. 제곱이라 똑같지 않아요. 보세요. 마이너스 x 넣어서 x 집어넣은 대상의 함수와 같냐고 다르냐고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우리 계층 표현 배웠다. 그치? 무슨 함수, 무함수 함수의 표현이 있었지? 우함수 기함. 우함수, 기함수 표현이 있었죠. 자, 다시 한번 빨리 정리해 봅시다. 우함수는 무슨 차의 함수였고
짝수차의 함수였고 짝수차의 함수는 모조리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식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 얘는 f의 마이너스 x랑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게 된다. 그치? 얘가 항상 같다는 등호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플러스 x에서의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으면 그 가운데 있는 무슨 축이 대칭축이 될 수밖에 없다? y축이 대칭축이 될 수밖에 없다. 또는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였지. f의 마이너스 x라는 함수는 얘를 무슨 축 대칭이동시킨 그래프인데 y축 대칭이동시킨 그래프인데 그 함수식이랑 자기 자신이랑 똑같다는 말이 그래프가 현재 무슨 축 대칭을 나타낸다? y축 대칭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렇죠? 이거 영상 강의 있을걸?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아마 있을 거다. 찍었던 거 같아 샘플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y축 대칭 함수를 우함수라고 하고 그러면 이 표현들을 빨리 익히는 방법은 우리가 아는 가장 간단한 이차함수 형태의 그래프 생각하면서 여기 플러스 x일 때 함수값 얘가 fx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x일 때 함수값 얘가 f 마이너스 x인데 자 이 y축 대칭의 함수는 항상 f 마이너스 x랑 fx가 같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표현 자체가 우함수 표현이었다. 그럼 우함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기존에 있던 함수값이랑 어떠면? 같으면 그걸 우리가 우함수라고 판정키로 했었어. 자 그럼 기함수라는 건 무슨 점 대칭해? 원점 대칭. 그치 원점 대칭의 그래프였고 그럼 원점 대칭의 그래프의 특성을 본다 치면 이렇게 그려지는 원점 대칭의 그래프가 있다 쳐봅시다. 그럼 여기 x좌표가 x일 때 함수값을 우리가 fx라고 표현하면 마이너스 x에서 만들어지는 함수값은 f의 마이너스 x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현재 너의 y좌표의 크기는 같으나 뭐가 달라야 되니까? 구호가 달라야 되니까 그치? 이럴 때는 우리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마이너스 x는 뭐랑 같아야 됐다? 마이너스 fx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 그치?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고 우리가 무슨 함수인지 판정을 할 수 있었다? 기함수인지 판정할 수 있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쥐합성 f의 마이너스 x랑 쥐합성 f의 x가 똑같냐고 물어봐요. 이게 똑같으면 무슨 함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우함수라는 얘기가 되니 얘는 기함수와 우함수에 대한 대칭 판정이고 그러면 각각의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부터 판정을 해야 되겠다. 그쵸? 지금 보아하니 gx는 2차 함수긴 한데 대칭축이 무슨 축인 형태? y축인 형태니까 현재 gx라는 것은 무슨 함수라고 판정할 수 있지? 우함수라고 판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가 우함수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g의 마이너스 x가 뭐가 된다? g의 x가 된다라고 표현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일절 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f의 그래프를 봤더니 f의 그래프는 현재 무슨 점 대칭에 원점 대칭에 무슨 함수가 되고 있습니까? 기함수가 되고 있죠. f에 대해서 우리가 f의 마이너스 x를 집어넣게 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fx가 항상 표현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함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제 시작할까? 여기서 이런 얘기 우리가 했었잖아. 만약에 f가 우함수고 g가 기함수라고 해봅시다. f의 저기는 그대로 가보자. f가 기함수고 g가 그럼 우함수라고 얘기해 봅시다. 자,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고요. 자, g의 마이너스 x는 현재 gx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다. 그렇죠? 첫 번째, fx랑 gx의 곱은 무슨 함수가 될까요? 기함수. x 대신 일단 무슨 x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넣어보면 f 마이너스 x 곱하기 gx가 되는 거니까 g 마이너스 x 되는 거고, 그지? 그럼 여기 지금 마이너스 x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x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튀어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fx고 g는 마이너스가 그대로 사라지는 거니까 그냥 gx 되겠네. 기존에 있던 함수랑 통째로 뭐가 바뀌었으니까?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자 얘를 우리가 hx라고 표현하면 얘가 이제 h의 무슨 x고? 마이너스 x고 h 마이너스 x랑 hx는 결론적으로 부호가 다른 함수가 되니 얘는 무슨 함수가 된다? 기함수가 된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었던 거다. 그치? 자 그럼 여기 합성된 함수도 봅시다. 얘는 누구랑 누구랑 합성했죠? g랑 f를 합성했어요. 그럼 우리가 hx를 g 합성 f의 x다라고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h의 마이너스 x를 볼까요? h의 마이너스 x는 그럼 g의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닌가? 그럼 f의 마이너스 x면 f는 아까 우함수 기함수였죠. 그럼 g에 뭐가 생기면서 마이너스의 fx가 생긴다는 얘기고 맞니?
그럼 G라는 함수는 여기 정의역에 마이너스가 있어도 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 상태죠. 그럼 마이너스 버리면서 그대로 얘를 G의 무슨 X로 fx라고 충분히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h-x랑 hx랑 함수식의 표현이 어떻습니까? 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맞는 표현이다 틀린 표현이다? 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일일이 다 집어넣자는 얘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알겠죠? 지문을 보고 자, 대칭성의 표현이라는 걸 반드시 인식을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디귿으로 가봅시다. 이거 지워버렸네? 자, 영상 조회수 빨리 올리세요. 너네 요즘 과자가 왜 없는지 알아? 조회수가 안 나와서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바빠서 까먹었어요. 빨리 준비할게요. 자, 됐나요? 자, 그럼 디귿도 보러 갑시다. 디귿에 보면 f 합성 gx가 g 합성 f랑 똑같냐고 물어봐요. 얘는 교환법칙 성립하냐고 물어보는 거다, 그치? 네. 근데 이거 g의 합성이랑 f의 합성 하려고 하니까 물론 이 fx가 구간 나누어서 아까 표현되어 있으니 여기에 f의 g의 합성을 만들려면 이 gx를 x자리에 전부 다 집어넣고 정리를 할 수 있긴 해, 대수적으로. 근데 그렇게 보려고 하니까 꼼꼼히 다 판단하려니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매우 현저히 귀찮습니다. 그렇죠? 다시 이 f라는 함수를 구간 나눠서 g에 넣는 것도 매우 어떤 상태입니까? 귀찮은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은 얘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해보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낮아 보여요? 전혀 생각이 안 들어? 알겠어요. 낮아 보여요. 아니야. 그냥 그림 생각해본다 치자. f의 g면 f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야. 여기 합성함수 대략적인 그래프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그려진 게 f야. 그럼 얘 지금 정의역으로 무슨 x가 들어가는 거예요? gx가 들어가는 거다. 그쵸? 그럼 gx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다시 0이 되는 x축이 이렇게 있는 거고 gx의 그래프는 현재 y축 대칭에 여기 함수값 최소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렇게 아래로 오록한 2차 함수가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치? 네. 그럼 나의 정의역이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로 쭉 아주 작은 값부터 큰 값 순서대로 쭉 변하고 있을 때 이 정의역은 저기 굉장히 큰 값에서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무한대로 올라가는 그래프다. 그치? 그럼 내가 합성함수 그래프 배워. 먼저 여기서부터 타고 찌릿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근데 진행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 되니까 이렇게 상수함수 들어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2까지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함수값이 쭉 증가하면서 나의 함수는 또다시 플러스 2까지 올라가면서 쭉 이라는 상수함수로 유지되는 이런 형태의 이거 뭐지? 새 모양의 그지? 합성 그래 오 좋아요. 갈매기 모양의 합성함수 그래프가 되겠죠. 됐나요? 네. 그런데 얘를 다시 이번에는 이런 형태의 형질의 그래프 그려질 거고 근데 이게 2차구나. 미쳤다. 직선으로 안 들어갑니다. 2차기 때문에. 쌤 저거 각 범위에 맞는 수화나 구해가지고 그냥 저기다 대입해서 하는 거예요. 대입해서 그냥 발레를 찾는 거지. 네. 이렇게 생겨요. 맞아. 곡선으로 그려질 거야. 뒤에는 상수함수 없죠. 그냥 넣자. f의 gx부터 봅시다. 자, 다 집어넣어요. f의 gx. 참네. 어쩔 수 없네. 괜찮아요. 금방 판정될 거예요. 왜 내가 힘내야 되지? 니들이 시험에서 만날 문제인데? 난 오늘만 보고 안 봐도 되는데? 자, gfx는 그럼 저기 있는 지금 요 x자리에 요 fx의 함수식들이 3개가 들어가는데 구간이 이미 나누어져 있다. 그렇지? 그럼 얘는 구간이 나누어지겠네. x가 2보다 클 때는 자, 여기 정의역에 뭐가 들어갈 거니까?
2가 들어갈 거니까 gx의 x제곱이 20원원 함수값이 얼마가 나올 거예요? 2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또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여기는 이 x값이 그대로 여기 g의 x의 정역으로 x가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fx라는 정역이 x가 2보다 클 때는 2가 들어가는 거고 fx는 2가 되는 거니까. 자, 이때 fx는 지금 요 구간에서는 fx가 뭐가 되는 거니까? x가 되는 거니까 x가 저기 있는 g의 정역 들어가면서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이차함수 그래프 드러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치?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0원 함수값이 또다시 얼마가 되는 겁니까?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했어? 그럼 얘랑 식이 어때야 되는 거야? 구간마다 같아야 되는지 확인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 여기는 이 gx의 부등식을 일단 열심히 풀어야겠다. 그죠? 그럼 gx 그래프 그려볼게요. 으짜 여기 무슨 이? 마이너스 2. 자, 지금 gx가 가지는 함수값의 그냥 구분 경계는 무슨 이랑?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gx는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주어진 상태고 그쵸? 자, 이 크고 작은 거 경계 찾으려면 어차피 이 사이과 경계만 찾아도 되겠네 그지? 그럼 요 사이에 마이너스 2와 이 사이에 있는 경계는 여기 경계의 y좌표가 함수값이 2 되는 곳이니까 플러스 2 또는 여기는 무슨 이가 된다? 마이너스 2. 그럼 이 범위는 다시 x가 i부터 2까지인 걸로 얘랑 똑같이 나오네. 그때 gx의 함수이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2가 드러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됐나요? 그럼 gx가 2보다 큰 구간은요? 2보다 큰 구간은 어디로 있고? i보다 작은 것도 있고 2보다 큰 것도 있네. 그치? 그럼 얘는 x가 i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어떻다? 클 때는 함수값이 계속 2로 나온다는 거지. 2로 나왔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해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가 함수값이 마이너스 2인 구간은 생길 수가 없으니 함수 그래프에서 삭제될 거니까 구간마다 함수식이 어떻게 나와요? 똑같이 나오네. 그래서 얘는 디귿은 맞다 틀리다? 맞다. 그래서 디귿은 대수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하합니다. 저각 범위에 맞는 수 저기 합성을 제가 대입해서 연결하는 거 각 범위에 여기 범위에 맞는 수? 그 저기 F, X 저는 맞는 한 범위 10초만 더 있어. 범위에 맞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 그냥 세 개니까 3개 맞는 범위 3개 골라서 저기 하나 대입해서 영분을 찍어야 여기 x 값대 여기 범위에 대응되는 x 값대 적당히 뭐 예를 들어 x가 3일 때 되는 거에서 몇 개 넣어보고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사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확률해야 되니까 이렇게 직접 확인해. 됐다. 네, 저라고. 가세요. 됐어. 자, 얼른 정리합시다. 마지막 790번입니다. 별표 치시고요. 몇개 칠까요? 뭐 치고 싶은 만큼 치세요. 아마 학교 시험에는 나오기는 힘드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3이 되면 이 역함수에 대한 전체적인 총정리를 한번 할 때 이 내용도 다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어려워. 네? 가세요. 가세요. 시험 늦게 하러 오야지나. 아니, 너네 추석 끝나고 한 2주 더 있다가 시험이잖아. 거의 일주일이야? 괜찮아. 그냥 추석 때 쉬고 그거 뭐지? 추석 끝나고 나서 주말에 따로 공부 좀 더 하는 아, 그렇게 하자. 근데 뭐 부른다고 좀 할까? 추석 때? 쫄려서 그래? 추석 들어오면 당일이랑 주변은 피하고 연휴 끼어있는 것 중에 그냥 우리끼리 은채랑 날 잡아가지고 아마 거기 미지랑 민서도 민서는 안 오려고 할 것 같아. 그 집안들은 내가 물어볼게. 할래? 해서 하겠다 하면 같이 하고 쌤이 이때까지 할래? 하면 그냥 저희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한 거라서. 멋있다. 와 역시 전교 1등. 그니까. 전혀 걱정이 무섭다고 하면 다 들리는 근데 또 오라고 하면 또 성실히 와. 좋아, 멋있다. 또 할 때는 근데 열심히 해야지. 5일짜리 영상을 보고 오지낭식. 근데 일단 기록은 안 되는 거. 잠깐 이걸 계속 녹음하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잘라야겠네. 자, 영상 편집할 줄 안다. 우와. 너무 다재다능하신다. 역시 인간 강사. 약간 조롱당한 기분이었어 방금.
자, 어쨌건 간에 790번 내용 정리하러 갑시다.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치고 뭐예요? 근데 이거 사람 맞는 거야. 베이스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어떤 베이스가 있었냐면 자기 자신과 역함수와의 교점은 fx가 뭐 하는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따라 조금 구성 요소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르다. 우와. 진짜.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은 이 두 함수 그래프가 분명히 y는 x에 대한 대칭성이 있으니까 fx가 이와 같이 무슨가 하는 상태면 증가하는 상태라면 반드시 어디 위에서만 y는 x 위에서만 교점이 생겼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증가하는 함수일 때는 y는 x 위에서만 교점이 생긴다고 얘기를 할 수 있었고, 자 근데 fx가 무슨 수하는 상태라면 감소하는 상태라면 이게 y는 x 위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거기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한 대칭인 그치 두 점을 지나는 그래프에서는 대칭점도 교점으로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쌤이 기본적인 관계 그래프를 많이 그려준 게 이와 같이 알파 베타라는 점이랑 여기는 베타 알파를 지나는 함수 fx가 동시에 지나는 함수 fx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봐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니까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어떻게 해야 돼? 이 두 점이 동시에 지나려면 떨어져야 되지. 그치? 그럼 증가하는 형태에서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무슨 수할 때만? 감소할 때만 이런 형질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쌤이 그려준 그래프는 분명 이렇게 직선 그렸다가 여기에 그냥 이렇게 곡선 그렸을 때 얘를 다시 y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곡선 그려지면서 이렇게 직선 그려지면 fx랑 f 인버스 x가 만날 수 있는 점이 이렇게 대칭 정도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치? 그럼 그 교점이 지금 우리 눈에서 들어오는 상태는 총 몇 가지가 되는 거고? 세 가지가 되는 거고, 그럼 이 점의 x좌표가 알파인 것이고 이 점의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베타가 되는 거니 이 알파와 베타를 보면 여기 있는 이 대칭인 점의 xy좌표가 모조리 어떻게 된다?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 있는 이 점은 감마라고 했을 때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감마 형태로 드러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 구조를 지금 보지 않는 얘기예요. 쌤, 교점이 뒤에서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얘가 델타 그러니까 감마 델타 에타 입실론까지 얘기를 하지 말죠. 그냥 x1, x2 지나고 여기서 또 x2, x1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교점이 총 5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현재 너네 교육과정이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출제하면 혼나요. 떼치합니다. 자, 해서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문제도 이 교점 3개 정도까지인 거니까 사실 이 구조까지만 기억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함수 fx가 x는 1을 기점으로 ax 더하기 b 직선이고요. cx제곱 더하기 3x 2차 함수가 들어갑니다. 이보다 작은 구간이랑 이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이렇게. 자, 얘가 지금 연속이고 역함수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얘가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f 인버스 x라는 함수의 교점이 3개가 되고요. 문제는 그 교점의 x좌표가 각각 뭐뭐뭐로 나왔냐면 0, 2, 3으로 나왔죠. 그치? 자, 이때 a, b, c 정하는 겁니다. 끝.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교점의 x좌표가 0, 2, 3이라고? 그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얘가 전부 다 y는 어디 위에 점일 수도 있을까? x 위에서 생길 수도 있겠다. 그치? 그럼 나의 지금 역함수와 자기 자신의 교점이 몇 콤마 몇이랑 0,0이랑 몇 콤마 몇이랑 2,2랑 몇 콤마 몇일 수 있다? 3,3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 fx라는 그래프도 반드시 몇 콤마 몇 몇은 다 지나야 돼요. 0,0, 2,2, 몇 콤마 몇? 3,3을 동시에 지나는 구조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네. 역함수랑 자기 자신의 교점이 y는 x 위에서만 생기고 있는 구조라면의 얘기였습니다. 네. 됐나요? 자, 그럼 그 구조가 가능한지 이 함수 f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근데 얘는 지금 x가 이보다 작은 구간에서 얘는 지금 둘 다 함수식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그러면 둘 다 함수로 그릴 수가 없어. 그럼 그냥 왼쪽에 함수식만 표현했어요. 이 왼쪽에서는 1차 함수가 이 오른쪽에서는 2차 함수를 표현하고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라는 생각이야.
그럼 0,0 이거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겠지. 근데 몇 콤마 몇 지나고? 0,0 지나고 2는 구간의 경계죠. 구간의 경계는 지금 여기 fx에서도 fx에서는 표현 안 되지만 어디에서 표현돼? 아래쪽에 있는 이 함수에서 표현된다, 그치? 근데 이 함수가 무슨 함수를 가져야 돼? 역함수 역함수를 가져야 돼. 실수 전체 구간에서. 그럼 그래프가 끊어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무슨 속해야 됩니까? 연속. 연속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 문제에서도 실수 전체에서 무엇한 그래프라고 돼 있지? 함수? 연속인 함수라고 돼 있다, 그렇죠? 네. 그럼 얘가 2에서 가지는 함수값이랑 얘가 2에서 가지는 함수값이 어때야 돼? 같아요. 같아야 돼. 그럼 어차피 얘도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돼? 2,2 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2차 함수도 2,2도 지나고 동시에 몇 콤마 몇도 지나야 되지? 3,3도 지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럼 보자. 여기서 네가 0,0이랑 2,2를 지나게 되면 사실 0 넣고 2 넣고 계산해도 되지만 그렇지, 이 두 점 지나는 직선이 y는 뭐가 되는 거지? x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x축 y축 만들어 놓고 역함수 그래프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에 x는 이 왼쪽에서 fx는 x로 들어가. 그럼 여기에 x를 쭉 긋게 되면 fx의 역함수는 다시 자기 자신이 될 거니까 자기 자신과 역함수의 교점은 3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이 생기겠지. 이해했어요? 네. 그럼 얘가 1x가 돼버리면 fx = x가 돼버리면 fx = f 인버스 x가 무수히 많이 생깁니다. 그럼 이 경우는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우리 관계가 함수 f가 무슨 증가가 아니라 이렇게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얘기하고 그럼 이게 크기수로 지금 얼마 돼 있는 상태니까 0, 2, 3 돼 있는 거 맞니? 돼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지금 이 f가 지나야 되는 왼쪽에 있는 이 지점의 점의 좌표는 0, 얼마가 돼야 되고 3이 돼야 되고 여기 있는 이 점은 몇 콤마 몇이 돼야 될까? 3,0이 돼야 되고 그럼 중간에 끼어 있는 점은 몇 콤마 몇이 돼야 된다? 2,2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컷? 네. 됐니? 그럼 가보자. 이 왼쪽에는 1차 함수가 이제 지나야 되는 점을 표현해 봅시다. 이 기준으로 왼쪽에서니까 몇 콤마 몇 지나면서 0,3 지나면서 몇 콤마 몇 지나게 2,2 지나게 해야 되고 얘는 또다시 몇 콤마 몇 지나면서 2,2 지나면서 몇 콤마 몇 지나게 3,0 지나도록 C값을 정하자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A, B, C값이 예쁘게 일치하게 나올 거고 그래프 그려보면 Y,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을 때 이런 형질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열심히 하시고요. 여기까지 올려. 줘. 끝! 자, 여기까지 일단 영상 촬영을 마칩시다. 올려줘. 아, 잠깐만. 그것도 해야 되잖아. 교점이 몰라. 4개 자, 유리식입니다. 유리식을 다루기 전에 일단 우리가 유리라는 표현이 유리수에서 먼저 나왔으니까 잘려요. 유리수 분류부터 해봅시다. 이거 돌아갔네 혹시? 네. 비속어 쓸 뻔했다. 노란 딱지 안 돼. 몇 번 써보는지. 자, 봅시다. 유리수부터 얘기해 봅시다. 유리수의 정의는? A 설마 아직도 몰라?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A가 기하분수꼴로 나타낼 수 A가 있는 정수이고 B가 정수일 때 어. 2분의 B로 나타내줍니다. 그치? 역시 지금 그럼 쉽게 얘기하면 무슨 수분의 무슨 수? 정수분의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되는 무슨 분수? 기하분수. 기하분수. 기하분수니까 약분이 끝났기 때문에 위아래에 있는 정수는 서로 소라는 것도 판정이 되는 거다, 그렇지? 자, 그래서 유리수는 다시 몇 가지로 나뉩니까? 세 가지. 정수랑 정수 아닌 유리수로 분류된다, 그렇지? 네. 그럼 이 둘이 차이점이 있으니까 분류를 했을 거야. 둘 다 분수로 표현되는 숫자긴 한데 어떤 차이점이 있죠? 그러게요. 그렇죠. 정수는 분모가 전부 다 1. 1인 유리수입니다. 한마디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들을 정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은 분모가 1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판정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다루는 유리식 또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유리수를 다루면 무리수를 다루었다, 그치? 유리식을 다뤘으니까 이 다음 단원에는 당연히 유리식을 다루게 될 거야. 그럼 유리식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럼 유리식의 정의는 뭘까요? 처음 배운다, 그치? 다항식분의 다음. 그치,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분수식들을 우리가 전부 다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다항식은 항이 몇 개 이상인식? 2개. 하나 있다. 하나 이상인식들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네. 그럼 이것도 얘기해 봅시다. 3 다항식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상수항으로만 구성돼도 다항식입니다. 몇 차 다항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 0차 다항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자. 여기 분모에 있는 다항식이 만약에 상수라면 그 유리식 중에서도 상수분의 다항식이면 그냥 우리가 아는 특정 다항식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네. 해서 얘는 분모에 있는 다항식이 상수가 될 때, 즉 분모가 상수가 되도록 하는 형태의 유리식들을 우리 전부 다 뭐라고 불러왔었냐면 지금까지 다항식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자, 2분의 4x 플러스 1 이와 같은 식은 몇 차 다항식이죠? 1차 다항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치? 근데 사실 얘도 분모도 다항식이고 분자도 무슨 식이에요? 다항식이니까 유리식의 범주에 포함된 식이었고 그 유리식 중에서도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식만 배우고 있었다? 다항식만 배우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다항식이 아닌 형태, 즉 분모에 상수가 있는 게 아니라 분모에 변수가 들어가 있는, 그지? 그런 형태의 식들은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분수식이라고 부르는 게 원래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2x 플러스 1분의 5x 마이너스 이와 같은 형태의 식들이 지금 다항식분의 다항식이 구조인데 분모가 상수항이 아닌 형태다. 그치? 뭐 어쨌든 간에 이런 형태일 때 우리가 이런 식들은 앞으로 다항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걸 몇 차식이라고 논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렇게 분모에 그래서 변수가 있는 형태의 식들 전부 다 앞으로 뭐라고 부르겠다? 분수식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보자. 다항식은 유리식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분수식은 유리식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입니다. 그쵸? 그치? 그럼 쌤이 이렇게 얘기해보자. 자, 이거 유리식이지. 네. 근데 얘를 유리식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무슨 식이라고 부르는 게 특징이 더 잘 나타나? 다항식이라고 나타내는 게 특징이 더 잘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두 개인 거잖아. 그치? 얘가 유리식이라는 이름도 있고 다항식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좀 더 특징이 잘 나타나는 이름은 무슨 식이기 때문에? 다항식이기 때문에 얘들은 보통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도 지금 사실은 무슨 식이라고도 부르고 분수식이라고도 부르고 무슨 식이라고도 부르는데 유리식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분수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그 분수라는 표현 자체에 유리라는 표현 자체가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유리수라는 수 자체가 사실 무슨 수로 표현되는 형태? 기하분수로 표현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들을 우리가 보통 분수식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냥 유리식이라고 불러준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했니? 근데 얘도 유리식이긴 한데 무슨 식이라고 부를 뿐이고 다항식이라고 부를 뿐이고 얘도 유리식이긴 한데 분수식이면서 동시에 유리식인데 이런 분수식들을 보통 무슨 식이라고 부른다? 유리식이라고 부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했니? 네. 된 거야? 그래서 일단은 유리식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정의를 알아야 나중에 우리가 다룰 유리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쌤이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하나 쭉 정리를 해줬고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시면 유리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 표현은 되어 있다. 그치?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도 정리가 돼 있죠. 거기는 벤 다이어그램을 정리했지만 쌤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는 유리수에 분류하는 듯이 분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유리식은 다항식이랑 분수식으로 나뉘게 되는 거고 다항식은 분모가 무슨 수? 상수. 그래서 분수식은 분모가 무슨 수? 변수라고 표현을 해놓죠. 얘가 가장 큰 특성입니다. 자, 이렇게만 알아놓으시면 되고 문제는 이제 얘들을 연산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유리식은 쉽게 얘기하면 분수 표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수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성질들은 다 논할 겁니다. 일단은 분자 분모에 같은 숫자를 무엇하거나 무엇할 수 있습니까? 곱하거나 나눌 수 있는데 단 곱하거나 나누는 숫자는 어떤 수가 아니어야 된다? 그치? 0이 아닌 숫자가 되어야 된다. 이 정도 생각은 상식적인 얘기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번분수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번분수라는 건 분수 안의 분수죠. 예를 들어 A분의 B분의 C분의 D였는데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계산 원리는 원리 말고 일단은 결론은 뭐분의 얘나 BC분의 뭐다? A이다. 이렇게 되는 논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C분의 D를 뭐분의 뭐로 나눈다니까? A분의 A분의 B로 나눈다니까 C분의 D 곱하기 뭐분의 뭐? B분의 1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하고 네. 그치?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럼 이런 계산 방법으로 이와 같은 분수식을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을까? 방식에 나눗셈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쵸? 역수를 곱하는 일도 불편한 일이 될 겁니다. 물론 가능하긴 할 거예요. 얘를 통분해서 계산할 수 있잖아. x분의 뭐고? x 플러스 1이고 얘는 x분의 뭐가 되니까? x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분해니까 여기에서 얘 역수를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도 되긴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과 노력을 좀 더 들겠다라는 얘기인 거지. 뭐야? 이상하게 적어지다.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범수를 처리하는데 가장 유리한 계산 방식은 자, 이 분수 표현이 싫은 거니까 이 분모의 무슨 공배수를? 최소 공배수를 위에 있는 유리식의 성질을 통해서 위아래로 A씨를 곱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된 거야? 그럼 그렇게 해도 여기는 누구누구 날라가니까 A에 날라가니까 BC분의 CC 날라가니까 뭐 AD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논리라서 자, 범분수에는 꼭 그 계산하는 논리는 앞으로 이렇게 정리하기로 합니다. 분모와 분자의 최소 공배수를 곱합니다. 분모끼리의 최소 공배수를 아시겠죠? 약속한 거야. 자, 이런 분수 계산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던 거다, 그렇지? 그죠? 그럼 이런 거 이제 범분수 처리를 하자는 거. 얘 지금 통분해서 계산한 다음에 또 역수 취하고 역수 취하고 하려면 귀찮다 이 얘기야. 그럼 빠르게 여기는 R를 뭐 곱할 거고 X를 곱할 겁니다. 그럼 요 분수식은 뭐 빼기 뭐분의? X-1분의 X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또다시 1-X-1분의 X가 생기니까 위아래로 누구 곱해야 될까? X-1 곱해야 되는데 자 누구도 있으니까 X도 있으니까 X를 곱해야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잠깐만 문제 목적상 얘를 조금 간단히 X-1분의 이렇게 두는 걸로 합시다. 그럼 현재 우리 정리된 식은 1-1 X-1분의 X분의 자 X-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일 거고 그럼 위아래로 또다시 X-1을 곱해주게 되면 자 날라갈 거 날라가면 으짜 얘는 X-1 그대로 곱하면서 무슨 X? 마이너스 X 문제에 남는 건 1 그럼 또다시 1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날라가게 되면 뭐야? 1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니까?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얼마를 나타내는? 1이 나타내는 식의 값이었네. 그러니까 얘를 루트 1을 집어넣고 계산하고 있으면 띨띨 안 띨띨 띨띨 이런 생각을 하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범분수 계산하는 논리들 분명히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이에요. 자, 우리가 유리식을 계산할 때 분수식이 나오게 되면 그럼 분수의 계산을 하라 그러면 당연히 무슨 분하는 게 기본 논리지? 통분하는 거다, 그쵸? 그럼 이제 얘를 한 문자에 대한 통분의 식을 쭉쭉쭉 만들어낼 건데 나한테 만약에 x 플러스 1분의 1에 x에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에 자 다시 마이너스에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4에 마이너스에 x 플러스 4분의 x 플러스 이런 유리식을 간단히 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다 칩시다. 자, 통분하려고 하니까 분모에 곱해져야 되는 방식들이 몇 개나 되는 거고 3개. 3개나? 그치. 각각 3개씩 줘야 되는 거지. 그럼 분자수는 몇 차식을 연산해야 되죠? 4차식을 연산해야 되겠네. 삶이 피곤하고 싫고, 그치? 너무 싫고, 나도 싫고, 아무도 싫고 보고 싶은 사람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네. 자, 그럼 이런 계산들을 이제 할 때 얘를 직접 바로 통분해서 계산하는 건 당연히 어려우니까 우리가 일전에도 여러분들 상기평할 때 쌤이 이런 기본적인 약속은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약속하는 거야. 유리식을 다루는 약속. 범분수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무지성으로가. 두 번째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말했듯이 분수식은 기본적으로 무슨 셈에 대한? 나눗셈에 대한 연산 얘기였어. 그럼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이렇게 크거나 같은 거 1차 1차면 나누었을 때 몫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눗셈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얘는 사실 누구 나누기 누구예요? x 나누기 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몫은 얼마고? 1 1이고 나머지는 얼마가 되는 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되는 거. 그럼 이 위에 있는 식이 x 플러스 1분의 자, 이 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으니까 묶는다는 개념이고 x 플러스 1로 묶었을 때 몫은 얼마가 되며 1 1이 되면 나머지가 얼마다?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얘를 하트표로 평평 나누게 되면 뭐 더하기?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하면서 자, 분자의 차수를 줄여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니? 네 그럼 얘를 이거 고작 하나 하는데 맨날 나누기 귀찮아 귀찮아요. 귀찮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묶어낸다는 개념이니까 이 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묶어내면 몫은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고 1일 수밖에 없고 그럼 상수항 맞춰야 될까? 여기는 뭔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나눗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남는 식의 값을 봐봐. 얘는 지금 x 플러스 1로 나눈 분자를 나눈 뭐가 되는 거고 몫이 되는 거고 얘 플러스 1 뒤에 마이너스 주면 이 마이너스 1은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인 거지. 여기 몫이 남고 여기 뭐가 남는 거야? 분자의 나머지가 남는 거야. 1차로 나눈 나머지는 무슨 정리에 의해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이 x 플러스 1을 0을 만드는 x값이 현재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얘 0 된 x값을 집어넣으면 분자에 남는 함수가 빨리 정해지고 몫은 그냥 암산으로 얼마라는 게 1이라는 게 눈에 보인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다시 얘도 해보자. 몫은 얼마지? 1이지. 그럼 마이너스 20원 넣어서 나머지 거 하면 무슨 일이야?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몫은 얼마지? 1이지. 나머지는 얼마지? 마삼 집어넣으면 1 되는 거죠. 그럼 얘는 플러스에 x 플러스 한 분의 얼마? 1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인 거. 이해했어? 자, 그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모조리 여기 있는 분수식을 바꾸게 되면 자, 그대로 가봅시다. 얘는 그럼 몫은 1에다가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하나. 얘는 또다시 몫은 1에다가 나머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하나. 얘는 그 다음에 뺄셈되어 있고 얘는 몫은 1에다가 나머지는 얼마니까? 플러스 2랑 3분의 1 이렇게 하나. 다시 여기 마이너스 얘는 몫은 얼마고? 1에다가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1이니까 이런 하나의 식이 생기니 몫이 예쁘게 없어질 수가 있겠네. 그럼 남아있는 분수식 처리는 전부 다 뭐 달려있으니까? 마이너스 달려있으니까 마이너스 묶어내면 얘는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 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아직 어려워. 그치? 그러면 얘도 그러면 한 번에 4개를 다 하기가 불편하니까 몇 개 하면 좋을까? 2개 하면 좋겠다. 그치? 아, 원래 뺄셈을 했어야 되는데. 쌤이 이걸 잘못 잡았어. 3하고 플러스 2로 갔어야 되는데. 그 짜증나. 짜증나는 문제도 있는 거지. 짜증나는 문제도 있는 거야. 자, 그럼 요거 두 개 통분해서 x제곱 더하기 몇 x? 3x 더하기 2분의 얘는 띠릭띠릭해서 몇 x 더하기? 2x 더하기 3. 자, x제곱 더하기 몇 x? 7x 더하기 12분의 띠릭띠릭 해가지고 2x 더하기 7 이렇게 하고 얘는 또다시 두 개의 식을 곱한 다항식들을 정리하면서 계산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일단 안 나옵니다. 이거 사실 아까 눈치채고 빨리 이거 할 때 바꿨어야 됐는데 아이 뭐 알아서 되겠지 해서 했는데 알아서 안 되죠.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다시 x 플러스 3분의 무슨 1?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다시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칩시다. 어쨌든 몫은 다 어떻게 되고요? 사라지고 하나는 두 개는 플러스 버전이고 두 개는 무슨 버전? 마이너스 버전이 생기죠. 그럼 x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랑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쵸? 네. 자, 그러면 얘랑 얘랑 먼저 덧셈하면 좀 띨빵한 짓 아닐까? 네. 그죠? 그럼 여기 플러스 3이랑 왠지 얘랑 짝지일 것 같고 얘랑 누구랑? 플러스 2랑 짝지가 될 것 같지. 왜냐하면 현재 상성의 차이가 얼마씩 나는 거니까? 2씩 나는 거니까. 이 둘이 먼저 계산해보자. 그럼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대각선 곱해서 되잖아. 슉! x 플러스 1에서 슉!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분자의 상수가 조금은 간단해지겠죠. 얼마로? 마이너스 2로. 그럼 이 둘이 계산한다 치면 이 둘이 계산했을 때도 지금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4분의 현수쌤 애들 좀 남겨주세요.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면 결국 x 플러스 2에서 x 플러스 4 빼니까 또 무슨 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그럼 이 둘을 또다시 무슨 셈 해야 되는 거? 덧셈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분모에는 x 플러스 1 잘리면 안 돼. 우리 보성이 자, 그럼 분모에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 다 곱해지고
분자에 남는 시계는 무슨 2 곱하면서 Y. 마이너스 2 곱하면서 자 여기 있는 이 정규식들이 다 그대로 계산되면서 들어가면 되니까 2차식과 2차식의 연산이 들어가겠죠. 저거만 놓고 갑시다. x 플러스 2, x 플러스 4 다시 더하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4 이 정도 계산은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적어놓고 혹시 위에 거 인수분해해서 약분할 거 있으면 약분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약속만 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문제 하나 풀기 약속하고 너무 다음 대단하다. 시간에 가비엘이랑 몇 가지 내용들 좀 더 정리할게요. 고생했습니다. 꺼주세요. 고마워. 가비.